서울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그 크리스마스 이브 밤, 김지은은 자신의 낡은 아파트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공공교통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지은아, 이제 버스 타고 다니면서 독립적으로 살아봐라. 우리 가족 차는 더 이상 타지 마. 부모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 선물은 단순한 카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은이 가족의 그늘 속에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는지를 상징하는 모욕이었다. 지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그들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결코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터였다. 지은은 33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는 평범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다. 적어도 가족에게는 그랬다. 부모님 김영희와 박민호는 평범한 퇴직자였다. 어머니 영희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후 가족의 자랑거리인 두 딸을 과시하며 사는 삶을 즐겼다. 아버지 민호는 여러 사업을 전전하다 실패했지만 여전히 집안의 권위자로 군림했다. 큰언니 수지는 35살, 서울의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가족의 황금 아이였다. 법대를 최우수로 졸업하고 고소득의 자리를 차지한 그녀의 기사가 집안 벽에 액자로 걸려 있었다. 막내 민지는 27살,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200만 팔로워를 거느린 화려한 삶을 살았다. 브랜드 협찬으로 쏟아지는 돈과 주목이 그녀를 가족의 별로 만들었다. 그리고 지은, 중간 아이, 그녀는 늘 그림자 속에 있었다. 지은이는 왜 언니나 동생처럼 되지 못할까? 부모님의 한숨이 그녀의 어린 시절을 지배했다. 가족의 무시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됐다. 한국 사회의 엄격한 가족 문화 속에서 지은은 효도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상처를 삼켜야 했다. 2019년 겨울, 민지가 새로운 콘텐츠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지은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언니, 이건 큰 기회야. 스폰서십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지은은 자신의 저축을 털어 빌려줬다. 하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민지가 손사래를 치며 말할 때마다 돈 때문에 그렇게 째째하게 굴지 마. 가족인데 뭐 어때? 엄마 아빠도 내가 내 커리어를 응원하라고 하실 거야.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왜 그녀의 노력은 가족의 지원으로 치부되는 걸까? 그 상처는 점점 깊어졌다. 2021년 여름,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수진이가 과로로 제주도 휴가를 가야 해. 내가 비용 좀 대라. 지은은 어이없었다. 왜 제가요? 수진 언니는 변호사잖아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수진이는 바빠. 너는 안정된 직장 다니면서 책임질 일도 없으니까. 가족을 위해 그 정도는 해야지. 지은이 거절하자 가족은 그녀를 이기적이라고 낙인 찍었다. 수지는 냉소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내가 왜 그렇게 가족을 외면해? 한국 사람으로서 효도가 뭔지 모르니 그 침묵의 압박이 지은을 숨 막히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 모임에서 자신의 삶을 공유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짓밟았다. 2022년 봄, 지은은 회사에서 승진했다. 마케팅 팀장으로 연봉이 크게 올랐다. 가족 저녁 식사에서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다. 마케팅? 왜 수진이처럼 법을 공부하지 않았어? 클릭이나 세면서 사는 게 무슨 진짜 직업이야? 아버지가 맞장구 쳤다. 적어도 쓰레기 수거원은 사회에 필수적이긴 하지야. 그들은 웃었다. 민지가 킥킥거렸다.
수지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그것이 더 아팠다. 지은은 그날 이후로 자신의 성공을 숨기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진짜 삶은 가족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지은은 2018년부터 자신의 마케팅 컨설팅 회사 루마 스트래티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낮에는 직장인으로 위장하며 밤과 주말에 클라이언트를 모았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그녀의 회사는 2년 만에 직원 15명, 연 매출 12억 원을 달성했다. 서울 부동산에 투자해 30억 원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쌓았고 판교 테크 스타트업 2곳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녀의 재무자문사는 40대까지 100억 원 자산을 쌓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지은은 이 모든 것을 숨겼다. 가족의 성공은 공유가 아니라 착취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수진과 민지를 사회적 자본으로 이용하는 부모를 보며 지은은 자신의 빛을 가렸다. 그 침묵은 그녀의 방어였지만 동시에 자아 배신이었다. 2023년 크리스마스, 가족의 화려한 파티가 열렸다. 서울의 고급 연회장에서 50명 가까운 친척과 지인들이 모였다. 민지는 부모로부터 새 벤츠키를 받았고 수지는 제주도 타임쉐어 서류를 풀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지은의 차례가 되자 어머니가 야은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건넸다. 아내는 버스 카드.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이제 버스로 출퇴근해라. 독립적으로 살아야지. 방안이 조용해졌다.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언니 표정 봐. 매일 버스 타는 거 상상만 해도 슬프네. 어머니가 덧붙였다. 이게 현실을 가르치는 방법이야. 이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친척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중 아버지의 여동생, 이모숙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부모를 노려보았다. 지은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피했다. 밖에서 그녀는 울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짓을 해? 절친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진은 분노했다. 이제 그만해. 너는 더 이상 그들의 희생양이 아니야. 그 말에 지은의 눈물이 멈췄다. 분노가 솟구쳤다. 맞아. 이제 그들이 나를 알아야 할 때야. 그날 이후 지은은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의 폭로, 상처의 회복, 배신의 대가였다. 먼저 증거를 모았다. 5년간의 메시지, 이메일, 가족 모임 녹음. 부모의 비하, 민지의 조롱, 수진의 방관. 모두 저장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서울의 가족법 전문 로펌 휘트필드를 찾았다. 대표 변호사 샌드라 위트필드는 60대 여성으로 가족 분쟁의 달인이었다. 정신적 학대와 재정 착취로 소송을 걸고 먼저 신년 파티에서 성공을 드러내고 싶어요. 지은이 말했다. 위트필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례적이지만 가능해. 증거가 충분하다면 지은은 USB를 건넸다. 이게 다예요. 위트필드는 미소 지었다. 새해 파티에서 시작하자. 마지막으로 동맹을 찾았다. 옛 상사 톰슨 씨는 지은의 성공을 지켜본 증인이었다. 도와줄게. 내가 그 가족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새해 이브. 지은은 가족을 서울의 해밀턴 플라자로 초대했다. 중대한 발표가 있어요. 어머니가 전화로 물었다. 좋은 사람 만났니? 지은은 애매하게 답했다. 중요한 연결이 생겼어요. 파티 당일. 지은은 평소와 달리 발렌티노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었다. 톰슨 씨가 속삭였다. 준비됐어. 가족이 도착했다. 그들은 지은의 변화를 보며 당황했다. 지은아, 오늘 다른 애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자리에 앉아요. 시작할게요. 8시 정각, 지은이 단상에 섰다. 오늘은 진실을 말할 때예요. 제가 가족의 실패자로 여겨진 이유를 스크린에 메시지가 떴다. 어머니의 문자, 지은이 마케팅 승진. 수진처럼 진짜 성공이 아니야 방안이 웅성거렸다. 다음 슬라이드, 아버지의 이메일. 중간 딸은 실망스러워. 야망 없어, 증거가 쏟아졌다. 조롱, 착취 시도. 그러다 화면이 바뀌었다. 루마 스트래티지 웹사이트, 지은의 CEO 사진. 저는 5년째 이 회사를 운영해요. 직원 23명, 매출 12억, 부동산 증서, 투자 내역. 서울 아파트 3채, 30억 가치. 판교 스타트업 고문 방안이 고요해졌다. 어머니가 입을 벌렸다. 민지가 창백해졌다. 수진이 눈을 깜빡였다. 이제 공개적으로 말할게요. 내일 부모님을 상대로 정신적 학대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손해배상 5억 원 아버지가 소리쳤다. 가족을 고소한다고 위트필드가 뒤에서 말했다. 가능해요. 증거가 압도적이에요. 어머니가 떨며 일어났다. 이게 진짜야, 지은이 말했다. 넥 버스 카드 주시면서 조롱할 때 저는 제국을 쌓았어요. 친척들이 중얼거렸다. 수키 이모가 일어났다. 오래전부터 이상하다 싶었어. 크리스마스 때 그 모욕. 미안해, 지은아. 이민지가 비웃었다. 가짜잖아. 포토샵이야. 질투심에 지은이 미소 지었다. 인플루언서의 생명은 이미지지. 내 팔로워들이 내가 나를 조롱한 문자 보면 어쩔까? 500만 빌리고 안 갚은 거 민지가 얼어붙었다. 공개적으로 안 할게. 소송이 조용히 끝나면 24시간 안에 결정하세요. 지은이 단상을 내려왔다. 방안이 소란스러워졌다. 톰슨 씨가 따라오며 말했다. 진실이었어. 밖에서 지은은 깊이 숨을 쉬었다. 자유였다. 그날 이후 폭풍이 몰아쳤다. 1월 1일 아침 소문이 퍼졌다. 아버지는 이메일로 지은을 조작꾼이라고 비난했다. 어머니는 질투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48시간 만에 균열이 생겼다. 아버지가 몰래 합의를 시도하자 어머니가 분노했다. 그들의 결혼은 산산조각 났다. 민지는 인스타에 눈물 영상을 올렸지만 유출된 메시지로 20만 팔로워를 잃고 브랜드 계약이 끊겼다. 수진이 1월 3일 전화했다. 왜 성공을 숨겼는지 이해해. 우리가 잘못했어? 지은이 물었다. 정말. 응, 증거 봤어. 나도 방관자였어. 로펌에서 휴직했어. 재평가할 게 많아. 소송은 3주 만에 끝났다. 부모는 5억을 지불하고 연락 금지 계약을 맺었다. 그들의 이혼이 확정됐다. 아버지는 부산으로 내려갔고 어머니는 콘도로 이사했다. 지은은 회사를 부산으로 옮기지 않고 서울을 떠나 제주로 새 출발을 했다. 15억 원짜리 집을 사고 회사를 확장했다. 2월에 대형 클라이언트를 따냈다. 지은은 여성기업인 네트워크에 가입했다. 거기서 진짜 지지를 느꼈다. 2월 말 판교 컨퍼런스에서 제임스를 만났다. 소프트웨어 CEO인 그는 지은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다. 그 비밀을 유지한 심리적 부담이 컸겠어. 지은이 말했다. 맞아. 하지만 후회 안에 책임을 요구한 거니까? 3개월 후 수키 이모가 전화했다. 어머니가 집 팔아. 도와줄래? 지은은 거절했다.
그녀의 선택의 대가예요. 무관심이 그녀를 자유롭게 했다. 그날 저녁, 제임스와의 메시지가 왔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새 친구의 하이킹 초대에 갈게라고 답했다. 봄이 왔다. 회사는 국제시장으로 뻗었고 제임스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4월, 서울 컨퍼런스에서 수진을 만났다. 그녀는 변했다. 로펌 그만두고 대학 강사해. 내가 우리를 깨우쳤어. 지은은 명함을 받았다. 용서가 아니었지만 평화의 시작이었다. 호텔 창가에서 서울 스카이라인을 보며 지은은 버스 카드를 떠올렸다. 그것은 변화의 상징이었다. 이제 그녀는 과거를 떠나 자신의 삶을 향해 나아갔다. 성공, 자유, 진짜 관계. 그게 그녀가 얻은 대가였다.